안녕하십니까. 자바 강의를 맡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벤트란 것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벤트란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윈도우 상에서 무언가의 일어나는 일이라고 쉽게 정의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무언가의 객체를 발생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벤트의 처리 기초와 인터페이스 사용, 람다식,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벤트라고 나옵니다.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 구동 프로그램이 있죠. 자, 여기서 무언가의 행위를 하는 구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에 알려주고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벤트에게 결과값을 주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 구동 프로그램은 이벤트에 의해 실행 순서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벤트에 의해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무언가의 컴포넌트 객체 B에게 이벤트가 발생했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벤트가 컴포넌트가 즉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알아놓는다고 해서 그 이벤트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은 이 컴포넌트에 무언가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즉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벤트 처리라는 걸 컴포넌트에 붙여줘야 돼요. 즉 이거를 우리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컴포넌트 B가 이벤트를 알고 그러면 이벤트 발생했으니까 무슨 행위를 해줘 하면서 이벤트 처리 객체한테 알려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와 이벤트 처리하는 객체의 행위,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순서적인 개념하고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벤트 처리를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첫 번째, 이벤트를 누군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이벤트를 들으려는 클래스 하나가 있어서 객체를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에 들으려는 클래스 안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벤트에 어느 행위를 들어야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함수 이름 있죠. 함수 이름이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불러와 쓰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로 말하면 어딘가에서 그 이벤트에 대한 명세나 어느 좀 기록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페이스 안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구현 쪽이죠. 구현을 해야 되니까 implement 해서 밑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액션 퍼포먼드 이벤트 액션 이벤트 이가 발생하면 이 함수를 구독시켜 줍니다. 즉 액션 이벤트가 발생하면 호출이 되는 게 액션 프롬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듣게 관련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함. 자, 그리고 여기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행위나 행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컴포넌트의 이벤트 처리 객체 등록하기를 보겠는데, 자, 컴포넌트의 이벤트 객체 등록하기입니다. 아까도 첫 그림을 봤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걸 개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할지 그 객체에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잘 보셔야 될 게, new 객체를 이용하여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생성하고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어느 객체가 이거를 들어야겠죠. 운 좋으면 이 플레임일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이 버튼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 리슨 하겠다 이 녀석을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객체점에 액션 이벤트 리스너라고 리스너를 여기에 등록시켜 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에 관한 얘기는 앞에서 했던 이전 장에서 했던 내용을 잘 보면서 객체가 있고 생성과 붙이기 이 파트를 잘 보면서 구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 이벤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클래스 안에가 있고 이벤트를 처리할 뭐 컴포넌트 같은 객체가 있겠죠. 그리고 리스너, 누군가는 들어야겠죠. 듣는 놈 밑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1번 경우, 2번 경우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스너, 레지스트레이션, 3번 클래스, 객체, 리스너,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첫 번째 되냐, 이 리스너를 어떻게 하냐, 이 리스너를 클래스 내부에 붙여주고, 그리고 당연히 객체는 레지스트레이션 해놔야지 나중에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리스너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의 맨 앞에가 똑같이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경우는 리스너와 레지스트레이션을 합친 다음에 객체에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 하느냐, 람다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1번에는 리스너 클래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객체를 만드니까 첫 번째는 내부 클래스로 처리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클래스에서 메서드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리스너 객체가 클래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뭔가 구현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너과 레지스트를 연결해서 객체 하나에 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너에 이름을 붙이기가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좀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여튼 리스너하고 레지스트를 합쳐서 객체에 붙이는 방식을 우리가 무명 클래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리스너가 무명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람다식은 우리 곧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한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면, 클래스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너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리스너를 클래스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등록하는 걸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내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My Listener 클래스, 내부 클래스입니다. 내부 클래스고 Implement Action Listener. 이제 리스너를 받았으니까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이제 Action Listener는 Action Performed, Action Event E를 해서 동작을, 즉 행위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행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연결을 했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번 리스너를 클래스 내부에 집어넣는 건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도 뭐 위에서 버튼인지 레이블인지 하나 만들어 놓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스를 보시면 생성자에서 있네요. 쭉 내려가서 봐야 될 게 버튼 add action listener, new listener 해가지고 아까 listener를 어떻게 합니까? 버튼에 등록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작, 즉 이벤트를 등록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1번 방법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거는 플레임 클래스가 이벤트 처리하는 거, 무명 클래스 이벤트 처리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그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가 2번과 3번을 이제 해보면 되겠죠. 2번 소스를 보시면 2번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있겠죠. 그리고 리스너를 클래스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은 항상 객체에 붙여야겠죠. 이거 2번 방법입니다. 플레인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본 클래스에 JFrame extend하고 그 다음에 implement action listener를 클래스 자체에 제일 위에 클래스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는 뭐로 됩니까? public void action listener event E 해가지고 뭐로 되냐면 메서드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즉 이 방식은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맨 기능은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이벤트 등록을 해야겠죠. 예, 리스너를 등록을 해야 되네요. 버튼에 add action listener하고 이게 왜 디스냐 하면 플레임 자체에 리스너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를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두 번째 방법이죠.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세 번째 방법은 무명 클래스인데 좀 특이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혼동이 되기도 하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객체 내 리스너와 레지스트레이션을 두 개를 합쳐서 객체에 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인지 이건 그냥 스탠드 JFrame만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리스너하고 레지스트는 붙여넣겠어요. 자, 잘 보셔야 될 게 add action listener 지금 요 동작은 이루어졌습니다. 버튼에. 근데 바로 new action listener하고 리스너를 레지스트라고 붙였는 겁니다. 붙여서 이 안에서 액션 퍼폼드가 기능들이, 즉 행위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게 다 한 겁니다. 왜? 리스너도 처리했고 레지스트레이션을 객체에 붙이는 것도 처리 다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좀 혼동되는 게, 자, 보시면 new action listener하고 클래스에 이 액션 리스너에 대한 정의를 바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거의 한 줄인 셈입니다. 왜 그러냐? 이 클래스 액션 리스너라는 클래스를 여기서 그대로 다 한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은 해당 객체에 바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말해도 특징상 그런 거니까 이름이 무명이다 보니까 차후에 재사용이 안 됩니다. 차후에 다시 불러와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 보턴에만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 클래스인데 쭉 아까 소스가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무명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 클래스는 new 인터페이스 이름을 하고 그 바로 다음에 클래스 몸체를 적습니다. 즉 아까 우리 new action listener를 하고 바로 뒤에 뭐 붙었습니까? 클래스 몸체인 붙었고 행위 in method가 붙은 사항입니다. 읽어보면 무명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작성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서 작성할 수 있다. new 키워드 다음에 슈퍼 클래스 이름 하나,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슈퍼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 그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경우에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 리스너라는 게 뭐였습니까? 리스너를 구현할 수 있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니까 리스너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명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요런 레이아웃 형태로 이게 무슨 형태인지 한번 앞에 걸 복습하면서 꼭 보십시오. 자, 레이블 버튼 3개. 이 버튼을 누르면 밑에 글자를 수정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순서적으로 1, 2, 3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순서적은 아니겠지만 랜덤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를 보고 가위바위보에서 승패를 출력하면 될 겁니다. 우선 이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버튼에 대한 액션과 이벤트를 처리하는 걸 집어넣어야겠죠. 자, 여기도 잘 보시면 처음에 extended JFrame implement action listen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했으니까 이거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합니까? 메서드로 구현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생성자가 있고 쭉 내려오면 지금 기능에 대한 메서드는 아직 여기는 없지만 이게 잘 보시면 액션 리스너, add action 리스너 붙어 있고 this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메서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안이기 때문에 클래스 자기 자신 되겠죠. 바로 this로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수반이 돼야 될 게 뭡니까? 행위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여기 레이아웃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보고 보드 레이아웃, 노스, 센터, 사우스 요거를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오버라이드라는 말도 붙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액션 퍼포먼드 이벤트 2라고 해서 요 안에 기능을 수행한 걸 만들어 놨습니다. 오버라이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정의한 게 뭡니까? 오버라이드입니다. 왜 오버라이드입니까? 왜 오버라이드냐면 이거를 선택입니다.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하지만 기능을 살펴보면 그리고 하단의 메서드가 오버라이드 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만약에 이게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요가 있으니까 했겠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두 가지 나오니까 이걸 적어볼게요. 만약에 그냥 액션 퍼폼드가 내가 지금 오버라이드에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메서드다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밑에 거 반드시 오버라이드 되는 경우다 라고 명시할 수 있는데, 일반 메서드인 경우는 밑에 걸 오버라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오버라이드라고 명시를 하면 반드시 밑에 거는 뭡니까? 오버라이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름이나 파라미터 인자들을 잘못 쓴 경우에 여기 라인을 에러 처리해 줍니다. 왜? 오버라이딩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오버라이드가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게 오버라이딩 됐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오버라이딩 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오버라이드를 적지 않는다면 위에 거를 적지 않는다면 이거는 일반 메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오타를 내거나. 근데 내가 정확하게 쓰면은 자동으로 오버라이딩이 되지만 오타를 쓰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 메소드로 되는 거지 에러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시를 하면 이 부분은 오버라이딩이 되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러가 생기면 에러가 생기거나 하겠죠. 그리고 그 컴포넌트의 getSource는 뭡니까? 객체의 정보를 받아오는 겁니다. 객체의 정보 받아온 거고, integer 즉 인티저겠다. pass into 정수인지 확인하겠다. 뭐 앞에서 봤던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랜덤을 하나 불러냈습니다. 이 랜덤이 왜 있냐면 컴퓨터가 가위가위보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컴퓨터를 인트라 만드는데 숫자로 하는 게 가위가위보 편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랜덤 넥스트 인트에서 3, 이거의 뜻은 0, 1,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0, 1, 2가 무슨 의미냐면 0이면 앞에 소스를 보면 가위, 1은 바위, 2는 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과의 컴퓨터 내는 거죠. 즉 유저와 컴퓨터가 내는 걸 비교해서 승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 같으면 비기는 게 되겠죠. 비깁니다. 두 번째, 유저가 승리하는 경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저가 승리하는 거로 가위바위보를 3개를 따로 따지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를 이용하는 공식을 할 거예요. 즉 유저와 콤을 어떻게 수정해서 똑같게 만드는 요 기준치 하나만 만들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색깔 좀 바꿔서 해볼게요. 사람이 이기는 경우, 우선 위에가 사람, 밑에가 컴퓨터라고 칠게요. 그래서 가위, 바위, 이거 좀 썼습니다. 바위, 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유저가 있는 경우에는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는 뭘 내야 됩니까? 보를 내야 되고, 사람이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는 가위를 내면 되죠. 그리고 사람이 볼을 냈을 때는 컴퓨터는 뭘 내면 됩니까? 바위를 내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두 개 수를 비교해서 같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같게 만드느냐?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게 1로 가야 되고 이게 2로 가야 돼요. 그러면 0, 1, 2는 자 생각해 보면 3으로 했을 때 그 나머지가 돼요. 자, 그래서 조금만 응용하면 컴퓨터 더하기 1에 모듈러 3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되겠죠. 자, 컴퓨터 수 더하기 1에
모듈러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0이니까 0 더하기 1은 1, 모듈러 3 하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2인 경우도 컴퓨터 더하기 1에 모듈러 3 하면 2가 나오죠. 그러면 0, 1, 2 갖게 되죠. 그러면 요 식을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번은 뭐가 되겠어요? 3번은 위에 게 아니라면 컴퓨터가 승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if 문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use하고 컴퓨터가 같으면 비김. 그리고 if else 문으로 user와 아까 우리 만들었던 수식, 그 수식과 같으면 인간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나중에는 컴퓨터가 승리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식이라고 하는데 람다식이 매우 편합니다. 람다식이 매우 편하니까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이 없는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내가 쓰는 아규먼트를 묻고 화살표를 하고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걸 정해주면 돼요. 인수 2개가 오고 리턴 더해서 반환하는 거였어요. 자바에서 람다식은 이렇게 구문을 사용하여 작성된다. 간단하게 변수 a와 b를 전달받아서 a, b를 계산하여 반환하는 메소드를 람다식으로 정의하면 오른쪽 위와 같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소스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람다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람다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에 들어가는 구문은 거의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는 행위만 알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리스너 했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뭔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요 구문을 돌려 달라는 거예요. 맞죠? 일종의 뭐하고 비슷합니까? 3번의 무명 클래스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좀 다른 개념이니까 꼭 보시고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키 이벤트에 대한 걸 살펴볼게요. 자, 키 이벤트는 implement key listener입니다. 키 리스너가 있는데 키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pressed, released, typed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키를 눌렀을 경우 키가 있으면 딱 누를 때입니다. 딱 들어갈 때 누를 때겠죠. 그리고 키보드가 손을 뗄 때 released, 딱 손을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글자를 입력했을 경우가 typed입니다. 전부 다 키 이벤트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키 이벤트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각자 키가 있지만 어쨌든 우선 네 가지만 살펴볼게요. 위로 하는 게 VK up, 밑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게 right, 밑으로는 down, 이거는 VK lef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키들도 다 정의되어 있는데 요거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키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키 쪽 볼게요. 볼출 키 1부터 볼출 키 9까지 명시하면 돼요. 아이고 1부터 0부터 합시다. 0부터. 그 다음에 일반적인 키보드도 있겠죠. V 볼출 키 A부터 볼출 키 G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키가 있죠. 펑션 키는 볼출 키 F1부터 볼출 키 F10 3번입니까? 보통 이제 몇 번까지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번호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줘서 할 수 있고, 뭐 여기 있는 것들도 뭐 한번 해보면 볼출 키 그대로 쓰시면 돼요. 홈 볼출 키 and 볼출 키 페이지 업, 그 다음에 볼출 키 페이지 다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더 할 거 있다면 뭐 시프트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볼출 키 그대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키 이벤트는 발생하려면 컴포넌트가 반드시 키보드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키 이벤트 발생했는데 여기인지 여기에 키보드 발생했는데 여기가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널 전체 하면 좀 더 좋겠죠. 패널에 리퀘스트 포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패널에 리퀘스트 포커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비드 이벤트를 받을 컴포넌트를 강제로 지정입니다. 지정하는 거고, 만약에 패널에 set focusable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포커스를 받을 이 컴포넌트가 여러 개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입력받기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하고 싶다. 여기가 A 컴포넌트, B 컴포넌트, C 컴포넌트, D 컴포넌트 하면 B 컴포넌트에 set focusable tru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버튼 3개 있습니다. 버튼 3개를 한번 만들게요. 우선은 자, 버튼 3개를 만들고 나서 버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볼게. 패널 리퀘스트 포커스, 패널 셋 포커스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의 행위에 대해서 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여기로 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add key listener가 있습니다. add key listener가 붙어 있겠죠. 이건 몇 번 방법입니까? 이거는 3번 무명 클래스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리스너를 등록을 하는데 쓰이는 함수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key pressed, key released, key typed 세 가지를 다 했고 이 줄의 끝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get key 코드를 해서 그러니까 이벤트에 get key를 가져오고 키 이벤트가 생겼으니까 그 이벤트를 가지고 키 코드를 명시하고 그 키 코드가 어느 건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랜덤이니까 키 이벤트 vk 엔터가 입력이 되었다면 자 n1, n2, n3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랜덤 곱하기 10, 랜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또 키 릴리즈하고 키 타입들은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발생했을 경우. 자, 여기서 보시면 맨은 패널에 리퀘스트 포커스드 set focusable true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불러와서 뭘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불러와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걸 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add listener, key listener가 붙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맨 3번 무명 클래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키 프레스드 이벤트 2, 그 다음에 키 리즈드 키 타입 되는데 이것들은 기능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맨 키 코드를 가져오고 그 키 코드에 따라서 만약 키 이벤트가 업, 다운, 레프트, 다운 맞췄습니다. 업이면 어떻게 합니까? 위쪽으로 가고 다운이면 아래쪽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레프트면 왼쪽으로 가고 라이트면 오른쪽으로 가고로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요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 스윙의 좌표를 한번 볼게요. 자바 스윙 좌표는 0.0입니다. 여기가 10, 여기가 2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20. 그럼 여기에 위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X값, Y값으로 가정했을 때 위로 5칸 올라가면 15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다운은 뭡니까? 이 값보다 더 내려가야 되나? 25가 되나 한 칸에.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은 어디 돼요? 왼쪽은 X값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right 값은 이쪽으로 가니까 x 값이 커지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림의 이동, 즉 XY값 좌표값을 이용해서 그림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했으니까 버튼 set location 이렇게 해서 XY 값을 받아서 움직이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와 마우스 모션이 있습니다. 마우스 모션 이벤트는 마우스가 이동한 거고, 마우스 이벤트는 클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마우스 리스너를 인터페이스로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보면 마우스 pressed, released, entered, excited, 그다음에 clicked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가 컴포넌트 위에서 눌려지는 경우 이 pressed, 마우스가 컴포넌트 위에서 떼어지면 released, 마우스 커서가 컴포넌트로 들어가면 enter, 마우스 커서가 컴포넌트에서 나가면 excite. 사용자가 컴포넌트를 클릭한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clicked. 자, 마우스가 컴포넌트 위에서 눌러진 호출되는 거고, 근데 지금 혼동이 되는 게 요거 두 가지가 구분이 잘 되어야 될 겁니다. 마우스 컴포넌트 누르는 거하고 클릭드하고 과연 뭐가 차이 날까?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우스 프레스드는 컴포넌트가 있고 마우스가 여기 와서 이건 누르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우스에 관한 관점 얘기고, 이 컴포넌트가 눌러졌죠. 이게 클릭드.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누르고 전체적인 행위를 보면 1번 뭐가 발생합니까? 마우스 프레스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번 마우스 릴리즈드, 3번 마우스 클릭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하자면, 마우스를 오래 누르는 경우는 단순히 프레스드고 짧게 누르고 클릭드가 되는 경우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우스 모션 리스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드래그하고 무브 있습니다. 자, 드래그하고 무브의 차이가 뭘까요? 즉, 드래그는 키보드를 마우스 있죠. 이걸 누른 채로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그냥 이동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는 하나의 버튼을 누르고 가는 경우라는 거 꼭 구분하시고, 그리고 마우스로 자동차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이나 마우스 무브 같은 걸 써야겠죠. 자, 여기도 이제 쫙 보니까 판넬에 셋 포커스하고 포커스 어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도 포커스를 잡아야 되니까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라인이니까 add 마우스 리스너입니다. 그리고 new 마우스 리스너 만들었네요. 딱 보니까 3번에 뭡니까? 무명 클래스예요. 그래서 마우스 pressed, released, entered, excite, clicked가 있는데, 여기서는 pressed만 했어요. pressed가 뭡니까?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경우죠. 누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서 버튼의 셀 로케이션을 바꾸는 겁니다. 자, 누르는 그 위치입니다. 내가 눌렀을 때 그 위치를 받아와서 그림을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원그릭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뭐 되든가 프레스드 하면 되는 걸 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Extended JFrame Implement 마우스 리스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2번 경우입니다. 2번 하는 경우니까 잘 보시고, 2번을 했으니까 마우스에 관련된 거를 메서드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clicked, entered, excited, pressed, released 기능은 다 구현하지 않았고 클릭드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get graphic G, 지금에 있는 위에서 만든 그림, 그 그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et graphic G는 그래픽 컴포넌트인데, 여기 좀 범위를 넘어가서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픽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 색 컬러 오렌지색으로 해라. 그리고 fill over 이 값에 자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폭과 높이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원형을 그려주는 거고, 자 이벤트가 클릭 되올 때마다 요게 돌아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게 하는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댑트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댑트 클래스가 어떤 거냐면 리스너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너는 보통 뭡니까?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를 즉 어댑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차이점 보시면 임플리먼트하고 익스텐드입니다. 쓰는 방법도 거의 똑같습니다. 키타입. 근데 왜 어댑터를 사용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적인 사항을 잘 볼게요. 잘 보시면 리스너, 인터페이스라는 것들은 사용해야 되는 메서드들, 즉 메서드들이 모두 오버라이드 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댑터는 내가 사용하는 거 하나만 달랑 쓰면 됩니다. 즉 임플리먼트로 한 인터페이스 경우는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오버라이드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어댑터를 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 오버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안 한 건 오버라이딩 안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이런 차이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게 하나 더 적어 볼게요. 키 이벤트의 어댑터는 쉽게 생각하십시오.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리스너하고 어댑터를 순서적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잘못 적어서 빨간색으로. 키 리스너 어댑터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키 어댑터.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가 있었죠. 마우스 이벤트는 리스너는 마우스 리스너. 그러면 어댑터는 뭐가 되겠어요? 마우스 어댑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키 리스너를 어댑터로만 변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